이번 시간은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동아시아 국제전쟁은 한국사에서 꼭 한 번씩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사 내용하고 내용이 많이 겹쳐서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전쟁 이후에 각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갔는지만 체크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파트입니다. 자, 우선 임진전쟁,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시 임진왜란 또는 정유재란이라는 식으로 변했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그 교과 내에서 역사과 내에서 아무래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쓰라는 그런 어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바뀌었겠지만 아무래도 동아시아사의 어떤 정체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임진왜란입니다. 1호 개정에서는. 조선 임진왜란의 배경을 보면 조선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굉장히 그 장기간의 평화가 있었고 나름대로 권력투쟁이라고 불리웠던 사화도 주둥아리 털어서 싸우는 거였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국방력이 악화되고 계속해서 그 돈 있는 사람들만 군대를 빠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게 되고 그래서 실제 내무반에 80명이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명밖에 없고 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할머니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군역의 문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은 오니네난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100여 년간의 그 전국시대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무라이 계급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 통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군인 세력의 어떤 불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국시대가 끝났으니까 군인들이 실업자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좀 돌리기 위해서 국외로의 또 새로운 전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다 정명향도, 이게 뭐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이거 왜 이렇게 작냐? 확대시켜줄게. 명을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 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명황도와 똑같은 말로 정명가도라고 써도 됩니다. 사료에는 양쪽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는 명분은 이제 조공국인 조선을 보호한다는 거였지만 실제로 자기네 나라 땅에서 싸우는 것보다 남의 나라 땅에서 싸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실리로는 요동반도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과정을 보면 한국사보다 훨씬 간단해요. 동아시아사는 부산포가 이제 기습 맞고 일본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기습이 다 특기입니다. 이 새끼들이 선전포고를 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 정유재란도 마찬가지, 청일전쟁 마찬가지, 러일전쟁 마찬가지, 태평양 전쟁까지 이 새끼들은 선전포고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양이 함락되죠. 순식간에. 그리고 평양선까지 함락되는데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전쟁이 진행됐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시대에서는 다이묘가 자기네들의 영지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게 되면 사실 그로 인해서 전쟁은 끝났고 그 도망간 다이묘는 쪽팔려서라도 다시 재기가 불가능하고 실제 농민들이 그러한 다이묘를 사냥하는 이런 활동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에게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스가 도건 몰수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끝났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평양성까지 함락되고 의주까지 선조가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된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수군이 전라 자수수였던 이순신이 나름대로의 승전보를 정해주면서 전라도를 사수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거 일어나면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다 어떤 각이 나왔기 때문에 육군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서 원군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명군이 이제 일본군을 너무 무시하면서 이렇게 푹푹 진격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의정부 조금 위쪽에 있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패배라고 썼는데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대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휴전협상을 펼치게 되는데 문제는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 나라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일본, 명나라 3국이 같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과 일본이 협상하는 상황이었고 6.25 때도 마찬가지로 남한은 끼지 못하고 유엔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국군 그런 쪽이 협상을 하는 위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휴전협상 요구가 너무 기가 차긴 했어요. 조선에 사도를 내놓고 화봉공주를 요구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결렬이 됩니다.
뭐 여기서 하나 추가해주면 심유경이라는 친구가 나오면 저기 뭐야 이거 휴전협상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명나라 쪽 그 담당자가 심유경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정유전쟁이 일어나지만 명량대첩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다시 왜군 놈들을 전부 다 바닷속에 넣으시고 그 과정에서 전쟁은 그냥 고착화되고 왜군이나 명나라나 조선이나 서로 안 싸우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이후에 일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영향을 보면 조선에서는 이제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보수화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조는 씨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임진왜란에서 도망 빤스런밖에 한 게 없어. 물론 임진왜란 이전에 선조가 열심히 전쟁을 준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선조는 어떤 조선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반면에 선조가 한 거라고는 명나라 군대를 데리고 온 거밖에 없죠. 근데 실제 명나라 군대가 없었어도 임진왜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피해가 좀 더 크긴 했겠지만 자기의 아들이자 세자였던 광해군이 보여준 것이라든지 또는 의병장들이 보여준 것 또는 이순신이 보여준 것 그런 거에 아무것도 미치지 못하는 선조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나라 군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절단났을 것이다. 즉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준 것은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제조지은이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일본 놈들이 열심히 문화재를 털어갔으니까 문화재도 날아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7년이나 했는데 당연히 재정은 빵꾸가 났겠죠. 그래서 신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납속이나 공명첩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파와 도쿠가와 이에야스파가 신나게 싸우는 무슨 전투? 세키가라 전투에서 정권이 교체되게 되고 명나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력 3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흥룡의 난, 보방의 난, 임진의 난 이런 거 포함해서 3번의 큰 전쟁을 겪는 바람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면 조선의 원군으로 파병되었던 애들이 요동 경략이었던 송홍창과 이여송이 이끄는 요동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요동의 군대가 빠져있는 동안 그들을 견제하라고 놔둔 요동의 군대가 빠진 동안 여진족이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교류 부분도 보면요. 항해는 항복한 일본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야가라는 일본인이 항복한 다음에 충성스럽고 착한 놈이다 라고 이제 선조한테 이름을 받아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일본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삼평이라는 도공과 성리학자 강항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에도마포가 성립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나라 조정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이 지내자라고 해서 그러한 사진에 회답을 할 겸 그리고 포로를 되찾아올 겸해서 회답 겸 회한사라는 최초의 조선통신사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서명대사가 직접 갔다 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통신사가 계속해서 파견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조공책봉 체제가 아니라 외교사절단이나 문물전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기유약조에 이르러서 그 이전에 폐쇄되었던 외관이 재설치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머물면서 무역을 하는 곳을 외관이라고 해요. 자, 정유전쟁 보겠습니다. 정유전쟁의 배경은 후금이 이제 명나라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우리 그 각국사에서 배웠던 사루 전투 이후에 명나라 일부 군대가 길이 막혀서 명으로 퇴각을 못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가도라는 섬에다가 이들을 주둔시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문용 대표 그들을 이제 지휘하던 장수가 모문용이었거든요. 이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조선이 중립외교가 아니라 친명배금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묘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는 뭐 시원하게 처발렸고 형제관계를 수용하게 되었죠. 자 이제 옆구리도 잘 털어놨으니까 열심히 산해관을 넘기 위해서 영원성을 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영원성에 있던 원숭안을 비롯한 명나라 군대의 방어선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실제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마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나라 이름까지 바꾸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후금은 제후국으로서 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청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서 나도 황제라는 걸 칭하게 되면서 뭐 고구려같이 강력한 국가가 아닌 이상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 양쪽에다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우리는 싫다. 우리는 명나라에게
계속 충성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병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제 전쟁의 원인은 청나라가 군신관계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그게 이제 병제 전쟁의 원인이 되겠죠. 결과는 뭐 또 시원하게 쳐걸렸죠. 남한산성에서 열심히 항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항복한 다음에 명과 국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삼천도의 굴욕 이런 표현을 하죠. 삼천도의 굴욕. 이게 근데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옆에 있는 조선이 먼저 절단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중국 내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자성의 난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북경이 함락당하고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 멸망은 청나라가 시킨 게 아니라 명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소현세자나 봉림대원 같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뭐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사신단도 보내고 이렇긴 했지만 반대로 이제 내적으로는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북벌론이 발달하게 되고 명나라도 절단났기 때문에 이제 중화를 이어나갈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조선 중화주의 또는 소중화라는 개 같은 사상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뭐 뒤에 사료 사료 한번 볼까요? 미안, 사료가 있었구나. 자, 짐은 가의 영토가 야만적인 일본 도당에게 침탈당하고 일본에게 터들어왔네. 평양마저 점령당했네. 자, 그럼 가의 영토는 누구겠어? 그지? 가는 조선이겠죠. 그런데 나를 돕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라고. 누가 명나라에게 도와달라 그랬지? 그치. 이 나는 선조일 겁니다. 랴오동 주변의 여러 수비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진족에 대한 전제가 불가능했던 거죠. 자,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자, 여진은 조선과 원수도 아닌데 기민형 원병을 내어 명을 두었고 자,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랴오동을 점령한 이후 모문룡이 조선 영내에 머물러서 그러면 이 기민형의 원병을 냈다는 게 바로 사르후 전투겠네. 그죠? 그리고 모문룡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정묘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자, 사신을 왕래가 가와 군신관계를 맺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한심하다. 명을 다시 세우려는 세력의 병력. 자, 이게 뭐지? 나오진 않지만 동아시아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렇지 3번의 난이나 정성공 세력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가는 뭐야? 청이죠. 우리나라 군신관계를 맺은 건.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게 사대하게 된 이유 왜?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게 뭐야? 병자호란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건 이제 15세기 관련된 사료인데요. 요 위에서 말하는 요거 15에서 17세기 관련된 사료인데 요게 이제 북로입니다. 북측에서 내려오는 오이라트. 요거는 이제 남동쪽에서 때려가는 외구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끝났고 다음에 유교의 발전을 처음부터 한번 이제 쭉 한번 훑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